구속 수사 부당하다. 한명숙 전 총리와 비교를 한 친박계 의원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수연 앵커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난 25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진을 받았던 서울 성모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받아갔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막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박 전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변호인단은 병원 기록을 토대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습니다. 그에 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재판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주사회라는 사실상 방어권이 불가능한 그런 재판 진행에도 협조를 해왔는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편법적인 법 집행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시한이 연말 이후로 미뤄질 조짐이 있어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오늘 친박계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왼쪽과 오른쪽에 전문가 세 분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친박계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현정 의원 네. 구속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 부당하다 목소리를 냈는데 근데 보면 친박계 하면 그래도 이 인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16명입니다. 네. 일단 지금 검찰이 이제 재판부에다가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죠. 10월 16일 날 이제 12시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만료가 돼서 이제 풀려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쯤 결정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친박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원래대로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재판해야 된다 쪽으로 이제 오늘 발표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저걸 듣고도 봤을 때 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분석하면 아주 친박 핵심들 한 20명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범친박 옛날 같은 이제가 이걸 한 60명 정도로 봐요. 자, 그러면 대부분 저분들이 이제 지난번 공천 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또 여기 나왔던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제 당선시켜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고작 이제 16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면 역시 이제 당내에서도 역시 많이 세가 줄었구나. 그리고 오늘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 친박이라고 했던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만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물론 16명이 적을 수도 있지만 전 한편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간 사실 삼성동에도 모습을 안 나타냈고 법원에도 방청객으로 아무도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뭐 정치적 의도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됐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당을 떠나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친박 핵심 실세도 함께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구도를 보면 친박은 점점 세가 소멸해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대로 밀려나가다가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당에서 팽당하거나 밀려나서 정말 패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 얼굴을 드러낼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나 지역구 여론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 당내 구도에서 볼 때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밀려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함께 작동하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다는데 최 변호사님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친박계 의원들의 저 목소리 중에 아니 한명숙 전 총리도 묵비권 행사해서 했음에도 저 불구속 수사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냐 이런 네. 비유를 했습니다. 뭐 그거는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그 전직 국무총리가 된 케이스인데요. 아시다시피 검찰에서도 완전히 묵비권을 했습니다. 뭐를 그 질문하건 간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그때는 법원에 가서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대법원에 가서 결국은 유죄 확정 판결이 되고 실형이 그 선고가 됐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묵비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따라서는 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그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해서 무죄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재판 때 수사 때뿐만 아니고 재판 때도 1심, 2심, 3심 이 재판이 5년 동안 끌어졌었는데 그때까지 내내 이게 그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것 그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사건을 동렬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법적 평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 이런 와중에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5일에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무 기록을 복사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구속 연장을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시도를 하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한 카드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왜 저때 병원 가셔서 저렇게 다 진단을 받으셨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 진단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한 그 병이 발견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역류성 위염 정도 뭐 이런 정도만 이제 있는 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이 진단서가 얼마나 그 재판부에서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일단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런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진단서라도 가지고 그 재판부를 설득해 나가는 나이도 연로하시고 뭐 지금 아무래도 건강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부각을 시켜서 이 영장 그 연기를 이게 구속 상태 연기를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더 들어가 보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박 전 대통령의 병원 진료 기록을 보면 이제 하나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증상이고 역류성 식도염도 심각하지 않다. 이현정님, 이 정도면은 뭐 사실 병원 진단서 때 가도 그렇게 큰 뭐 힘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도 심장 스텐스 수술을 이미 받으셨고 이 계속 움직이게 된다고 해서 그때도 사실은 법원 측에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구속 정지라든지 이런 거 될 경우는 굉장히 위중한 병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뭐 재벌 회장들 같은 경우는 뭐 간암 말기라든지 뭐 등등의 정말 어떤 외부의 치료가 불가피할 경우에 이제 구속 집행 정지가 되는데 예.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 2차례 걸친 이제 그 진료가 있었지만은 처음에 발가락 부상 이거는 뭐 큰 어떤 뭐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도 사실 요통이나 뭐 이런 같은 경우도 그때 종합 검진을 받았을 때 영정 식도염 이외에는 뭐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줬거든요. 영정 식도염은 뭐 일반인도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수감 생활하는 게 사실은 징벌적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생명의 어떤 지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석이나 이런 걸 잘 허용 안 해주는 게 이제 관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금보석이라 있잖아요. 돈을 많이 내면 다 이제 석방하는 경우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결과 갖고는 사실 재판부를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게 이제 불구속의 어떤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갔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불편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정치적 행위로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내성 발톱이 있다 그래가지고 불구속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휠체어 타는 부분도 사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이제 확인한 분한테 여쭤보니까 보통 재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나올 때는 휠체어를 태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태워서 움직이게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구속할 것이냐 말 거냐의 가장 큰 핵심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 재판부가 판단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앞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만약에
석방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재판에 응하겠는가? 그럼 거기에 박 전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내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다못해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4번씩 재판 받는데 내곡동에서부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그거 불편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재판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 또한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겁니다만 원칙적으로 1심은 6개월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형사 사건을 많이 해봤지만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하냐면은 1심이 다 끝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보석허가 신청을 피고인한테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석방하고 하는 케이스도 사실 상당히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자체의 특성이 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됐을 경우에 어떤 질서 유지라든가 이게 왔다 법정의 어떤 관리 이런 부분 한마디로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한다는 그 원칙과 이 사건의 특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양측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 그것은 존중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특히 변호인단 측이 증인도 좀 과도하게 막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일련의 약간 그 지연 작전 같은 걸 좀 써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아마 그 점도 함께 고려를 해서 이번에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의도가 많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다. 네 분의 말씀 알겠습니다. 함께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구도를 보면 친박은 점점 세가 소멸해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대로 밀려나가다가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당에서 팽당하거나 밀려나서 정말 패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 얼굴을 드러낼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나 지역구 여론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 당내 구도에서 볼 때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밀려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함께 작동하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다는데 최 변호사님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친박 의원들의 저 목소리 중에 아니 한명숙 전 총리도 묵비권 행사해서 했음에도 저 불구속 수사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뭐 그거는 그 진영 논리 60명 정도로 봐요. 자, 그러면 대부분 저분들이 이제 지난번 공천 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또 여기 나왔던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제 당선시켜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고작 이제 16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면 역시 이제 당내에서도 역시 많이 세가 줄었구나. 그리고 오늘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정말 어쩌면서 보면 핵심 친박이라고 했던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만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물론 16명이 적을 수도 있지만 전 한편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간 사실 삼성동에도 모습을 안 나타냈고 법원에도 방청객으로 아무도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뭐 정치적 의도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됐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당을 떠나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친박 핵심 실세도 구속 수사 부당하다. 한명숙 전 총리와 비교를 한 친박계 의원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수연 앵커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난 25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진을 받았던 서울 성모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사본 등을 받아갔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막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박 전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변호인단은 병원 기록을 토대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습니다. 그에 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재판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주사회라는 사실상 방어권이 불가능한 그런 재판 진행에도 협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편법적인 법 집행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시한이 연말 이후로 미뤄질 조짐이 있어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오늘 친박계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왼쪽과 오른쪽에 전문가 세 분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친박계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현정 의원 네. 구속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 부당하다 목소리를 냈는데 근데 보면 친박계 하면 그래도 이 인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16명입니다. 네. 일단 지금 검찰이 이제 재판부에다가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죠. 10월 16일 날 이제 12시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만료가 돼서 이제 풀려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쯤 결정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친박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원래대로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재판해야 된다 쪽으로 이제 오늘 발표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저걸 듣고도 봤을 때 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분석하면 아주 친박 핵심들 한 수명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범친박 옛날 같은 이제 이걸 한